안녕하세요. 사랑방입니다. 오늘은 눈 건강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요즘은 하루 대부분을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화면을 보며 보내는 분들이 참 많죠. 눈이 뻑뻑하고 피곤해도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경우도 많고요. 그런데 눈도 우리 몸의 소중한 기관이고 한번 망가지면 되돌리기 어렵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눈은 나이가 들어서만 나빠지는 게 아니에요. 잘못된 습관이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 시야가 흐려지고 물체가 겹쳐 보이기도 하고 심하면 빛이 번쩍이거나 눈앞이 어두워지는 증상도 나타날 수 있죠. 특히 오늘은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신 루테인이라는 성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해요. 루테인은 눈에 좋다는 이유로 영양제로 많이 드시는데 정작 그 효능이나 섭취 방법에 대해 정확히 아는 분들은 드물어요. 과연 루테인은 정말 많이 먹을수록 좋은 걸까요? 자연식품보다 영양제가 더 효과가 있을까요? 전문가들은 오히려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실제로 시금치 한 접시에 들어있는 루테인 함량은 많아야 12 정도인데 시중 영양제에는 그보다 훨씬 많은 양이 농축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많은 양의 루테인을 한꺼번에 섭취하게 되면 우리 몸, 특히 간과 눈에 부담이 생길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당뇨를 앓고 있는 분이라면 혈당 조절이 어려워질 수 있고 고혈압 약이나 오메가 지방과 함께 복용할 경우 부작용이 생긴 사례도 있어요. 또 루테인은 지용성 성분이기 때문에 과도하게 쌓이면 간에 무리를 주고 황달 증상까지 일으킬 수 있죠. 게다가 루테인의 항산화 효과가 지나치면 오히려 산화를 촉진하는 역효과를 부른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모든 게 그렇듯 적당해야 하는데 그 기준을 넘는 순간부터는 몸에 이롭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루테인을 어떻게 섭취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대답은 의외로 간단해요. 자연식품을 통해 천천히 골고루 섭취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달걀 노른자에는 루테인과 지아잔틴이 우리 눈의 구조와 비슷한 비율로 들어 있어요. 반숙 상태로 섭취하면 흡수율도 높아지고요. 또 들기름 한 숟가락에는 오메가 지방이 풍부해서 안구 건조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죠. 단삼차처럼 전통적인 차 한 잔도 눈과 뇌에 좋은 영향을 주고요. 이렇게 자연이 주는 식품은 몸에 천천히 스며들고 부작용도 적어요. 무엇보다 우리가 매일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죠. 인삼차는 오후 시간의 기운을 북돋아주고 눈물샘을 자극해 눈을 촉촉하게 해주고요. 블루베리는 눈신경과 야간 시력에 도움이 되는 안토시아닌이 풍부해서 아침에 한 줌 정도만 먹어도 큰 효과를 볼 수 있어요. 눈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습관이 중요해요. 하루 종일 화면을 쳐다보며 보내는 생활에서 벗어나 멀리 있는 사물을 바라보는 시간도 필요하고 눈을 감고 쉬는 시간도 꼭 가져야 해요. 눈은 뇌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눈이 피로하면 두통이 오기도 하고 기억력이나 집중력에도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눈 건강과 뇌 건강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눈을 쉬게 하면 뇌도 쉬고 눈을 혹사하면 뇌도 함께 지치게 되죠. 그러니 눈을 쉬게 하는 습관, 하루 20분만 눈을 감고 조용히 있는 것부터 실천해 보는 것도 좋아요. 아주 간단하지만 효과는 꽤 커요. 그리고 따뜻하게 비빈 손바닥으로 눈을 감싸주는 찜질도 눈의 혈액순환을 도와서 개운한 느낌을 줄 수 있어요. 눈 운동도 도움이 돼요. 복잡한 게 아니라 그냥 눈을 위아래로 움직이고 좌우로 돌리고 원을 그리듯 천천히 굴리는 것만으로도 눈 근육이 이완되고 피로가 줄어요. 그리고 따뜻한 차 한 잔 마시면서 창밖 먼 곳을 바라보는 시간도 눈에게는 휴식이에요. 특히 국화차나 캐모마일처럼 눈에 좋은 차와 함께하면 더 좋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잠이에요.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자는 것이 눈의 피로 회복에 결정적인 역할을 해요.
이 시간 동안 성장 호르몬이 가장 활발하게 분비되고 손상된 세포가 복구되는 시간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너무 늦게 자는 습관은 눈 건강을 망치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라는 걸 꼭 기억해야 해요. 눈 건강을 유지하려면 단순히 눈에 좋은 음식만 챙기는 것으론 부족해요. 우리 생활 전반을 돌아봐야 해요. 눈은 외부 자극에 가장 민감한 기관 중 하나이기 때문에 평소의 습관이 그대로 영향을 미쳐요. 예를 들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눈 건강이 나빠질 수 있어요. 스트레스는 눈물샘의 기능을 떨어뜨려 눈이 마르고 혈관을 수축시켜 산소와 영양소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게 만들어요. 결국 눈이 건조하고 뻑뻑해지고 시력이 나빠지는 원인이 될 수 있어요. 또 하나 중요한 건 수면이에요. 눈이 피곤하다고 느껴질 때 사실 뇌도 동시에 피로를 느끼고 있다는 뜻이에요. 늦게까지 스마트폰을 보거나 TV를 보는 습관은 눈뿐만 아니라 뇌의 리듬도 흐트러뜨려요. 수면 중에는 손상된 세포가 회복되고 눈의 피로가 풀리는 시간이 주어지는데 그 시간을 빼앗기면 회복은커녕 더 손상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일찍 자고 충분히 자는 것만으로도 시력이 좋아졌다는 분들이 꽤 많아요. 활동 부족도 눈 건강을 해치는 요인이 될 수 있어요. 몸을 잘 움직이지 않으면 눈이 근육도 함께 굳어져요. 특히 멀리 보거나 초점을 조절하는 기능이 점점 약해지게 되죠. 자연을 자주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나무나 산, 하늘 같은 자연의 색감은 눈을 진정시키고 스트레스를 줄이는데 큰 역할을 해요. 그래서 도심에 살더라도 하루에 잠깐이라도 창밖의 초록을 바라보는 습관을 들이면 눈의 긴장이 풀리고 훨씬 편안해질 수 있어요. 영양 섭취에서도 너무 한 가지에만 의존하지 않아야 해요. 루테인만 강조되다 보니 루테인만 챙기시는 분들도 많은데 눈은 다양한 영양소가 필요해요. 비타민 A, C, E 같은 항산화 성분뿐 아니라 좋은 지방산과 아연, 셀레늄 같은 미량 영양소도 중요하죠. 다양한 색의 채소와 과일을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에요. 자연에서 얻는 영양소는 복합적으로 작용하니까요. 그래서 특정 성분만 인위적으로 높인 영양제보다는 여러 식품을 조금씩 먹는 식습관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눈을 위해 피해야 할 음식도 있어요. 가공식품이나 당분이 많은 음식, 인스턴트나 튀긴 음식은 눈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아요. 이런 음식들은 몸에 염증을 일으키고 혈액순환을 방해해요. 눈은 혈관이 가는 조직이기 때문에 피가 잘 돌지 않으면 금방 문제가 생겨요. 특히 당분이 많은 음식은 눈 안쪽의 미세혈관을 손상시켜 시력을 떨어뜨릴 수 있어요. 그래서 달달한 음료나 과자보다는 오히려 고구마나 밤처럼 자연식품에서 당을 섭취하는 게 훨씬 나아요. 또 한 가지, 요즘처럼 하루 종일 인공 조명과 화면을 보는 생활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필요해요.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않으면 눈은 항상 가까운 초점에 고정되어 근육이 경직돼요. 이걸 가짜 근시라고 해요. 그래서 눈이 나빠졌다고 생각해서 병원에 가보면 실제로는 근육이 일시적으로 굳은 상태라는 진단을 받는 분들도 많아요. 자주 멀리 보고 자주 눈을 감고 자주 깜빡이는 것만으로도 이런 근육의 긴장을 줄일 수 있어요. 눈 깜빡임이 줄어드는 것도 요즘 생긴 문제 중 하나예요. 집중해서 화면을 볼 때는 눈을 덜 깜빡이게 되고 이로 인해 눈이 건조해지고 피로가 쌓여요. 눈을 깜빡이는 것은 단순히 눈물만 돌리는 행위가 아니라 눈 안의 산소 공급을 도와주는 작용도 있어요. 그래서 눈이 뻑뻑하다고 느껴질 때는 일부러라도 자주 깜빡여주는 습관이 필요해요. 눈이 건조하다고 인공 눈물에만 의존하는 분들도 많은데 너무 자주 사용하면 오히려 눈의 자생력을 떨어뜨릴 수 있어요. 인공 눈물은 일시적인 보조일 뿐이지 근본적인 해결은 아니거든요.
눈물샘의 기능을 살리려면 따뜻한 찜질과 영양, 그리고 충분한 수분 섭취가 병행돼야 해요. 또 코로 숨 쉬는 습관도 중요해요. 입으로 숨을 쉬면 눈이 마르고 심하면 결막에 자극이 가해져 염증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눈은 혼자서만 지킬 수 있는 기관이 아니에요. 뇌, 혈관, 간, 신장, 심장 같은 다른 기관들과 연결되어 있어요. 간이 나쁘면 눈이 쉽게 피로해지고 노랗게 변하기도 해요. 신장이 안 좋으면 눈밑이 부어오르고 시력이 흐려지기도 해요. 결국 눈은 우리 몸 전체의 건강을 보여주는 창문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눈 건강을 지키려면 몸 전체를 돌보는 생활이 필요해요. 이 말은 곧 눈 건강을 지킨다는 건 결국 전신 건강을 챙긴다는 말과 같아요. 눈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자연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인공적인 것보다 자연의 리듬에 맞춰 생활하는 것이 눈에도 뇌에도 훨씬 좋아요. 하루의 시작을 맑은 빛으로 열고 하루의 끝을 조용히 마무리하는 생활만으로도 눈의 피로는 많이 줄어들 수 있어요. 특히 아침에 햇빛을 눈으로 받아들이는 습관은 멜라토닌과 같은 생체 호르몬의 분비를 조절해 눈과 뇌의 리듬을 안정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해요. 그 빛이 단 몇 분만 비춰져도 하루 종일 눈의 긴장이 확연히 줄어드는 걸 느낄 수 있죠. 이와 함께 물도 무척 중요해요. 많은 분들이 물을 마시는 습관을 가볍게 여기시는데 눈 건강에는 수분 섭취가 아주 큰 영향을 미쳐요. 눈물은 단순히 감정을 표현하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먼지나 세균을 씻어내고 눈 표면을 보호하는 중요한 방어막이에요. 수분이 부족하면 눈물이 줄어들고 그로 인해 안구 표면이 건조하고 갈라지며 각막 손상이 생기기 쉬워지죠. 특히 카페인 음료나 짠 음식, 술 같은 건 수분을 오히려 빼앗아가기 때문에 하루에 적당한 양의 물을 꾸준히 마시는 것이 필요해요. 눈 건강을 위한 식단을 살펴보면 색이 짙은 채소나 과일이 자주 등장해요. 초록색 채소, 보라색 과일, 주황색 뿌리채소 같은 것들이죠. 이들은 루테인, 지아잔틴, 안토시아닌 같은 천연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서 눈 속 세포를 보호해줘요. 이런 성분들은 우리 눈의 특정 부위, 특히 황반이라는 곳에 집중적으로 작용해서 빛에 의한 손상을 줄이고 시야가 흐려지는 걸 막아줘요. 그래서 식탁을 차릴 때도 무채색보다는 알록달록한 자연색으로 꾸미는 게 좋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반면 눈을 혹사시키는 생활 습관은 하나씩 줄여야 해요. 책이나 화면을 볼 때 너무 가까이 보는 습관은 눈에 큰 부담을 줘요. 조명 없이 어두운 곳에서 보는 것도 눈을 피로하게 만들죠. 그리고 작은 글씨를 장시간 읽거나 계속 같은 화면을 바라보는 것도 눈 근육을 긴장시켜요. 이럴 땐 일정 시간마다 고개를 들고 멀리 있는 사물을 보는 습관이 필요해요. 흔히 말하는 20-20 법칙처럼 일정 시간마다 휴식을 주는 게 눈 건강에 좋다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계속해서 초점을 바꾸는 것이 눈의 근육과 신경을 자연스럽게 회복시키는 방법이죠. 눈은 뇌의 일부로 여겨질 만큼 연결성이 깊어요. 그래서 눈이 편안하면 뇌도 안정되고 눈이 피로하면 뇌까지 무거워지는 느낌을 받게 돼요. 우리가 눈을 통해 보는 모든 장면은 뇌에서 해석되고 저장되기 때문에 눈이 맑고 건강해야 뇌도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어요. 실제로 눈 건강을 지키는 식습관이나 생활 습관을 지키다 보면 집중력이나 기억력, 수면의 질까지 함께 좋아졌다는 경험담도 많아요. 또한 눈 주변의 순환을 좋게 해주는 마사지나 지압도 도움이 돼요. 눈썹 뼈 아래쪽을 따라 손끝으로 부드럽게 눌러주거나 관자놀이를 천천히 돌려주는 것만으로도 눈 주위의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긴장이 풀려요. 이럴 때 따뜻한 손으로 마사지하면 더 좋고 아침보다는 밤에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에요. 하루 종일 피로했던 눈을 밤에 풀어주는 것만으로도 다음날 눈이 한결 가벼워지거든요.
눈에 좋은 차들도 일상에 자연스럽게 곁들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국화차는 눈을 시원하게 해주고 눈동자에 맑은 기운을 더해줘요. 캐모마일은 눈의 긴장을 완화시키고 시신경의 피로를 줄이는데 도움을 줘요. 여기에 레몬 조각을 넣거나 꿀을 조금 타서 마시면 차의 흡수력도 높아지고 맛도 좋아지죠. 이런 차는 따뜻하게 마셔야 몸 안의 기운이 눈으로 전달되기 쉬워요. 차가운 음료는 오히려 순환을 막을 수 있으니 피하는 게 좋아요. 눈 건강을 위한 하루의 생활을 짧게 요약해 보자면 이래요. 아침에는 밝은 빛으로 눈을 깨우고 식사에서는 눈에 좋은 색깔 채소나 자연식품을 챙기고 낮에는 화면을 오래 보는 대신 자주 눈을 쉬게 하고 저녁에는 따뜻한 찜질과 가벼운 눈 운동, 좋은 차 한 잔과 함께 눈을 달려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다 보면 어느새 눈의 피로가 줄고 시력이 또렷해지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우리는 오랜 세월 자연 속에서 살았고 우리의 눈도 그 자연에 익숙해져 있어요. 너무 인공적인 빛, 인위적인 자극, 화학적인 성분들로 눈을 지키려고 하면 오히려 더 지치게 만들 수 있어요. 가장 자연스러운 방식이야말로 가장 건강한 방식이라는 걸 다시 한번 기억해 두면 좋겠어요. 눈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창이에요. 그 창이 맑고 건강해야 세상도 밝고 환하게 느껴지죠. 오늘부터라도 눈에게 쉬는 시간을 꼭 선물해 주세요. 눈을 쉬게 하는 방법 중에서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건 바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눈을 감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이건 정말 많은 이들이 놓치고 있는 생활 습관 중 하나예요. 눈을 감는다는 건 단순히 잠을 자는 것이 아니라 빛과 정보로부터 눈을 완전히 쉬게 해주는 순간이에요. 눈을 감고 아무것도 보지 않으면 눈 안의 근육이 자연스럽게 이완되고 망막에 쏟아지던 자극이 멈춰요. 이 시간은 짧아도 좋지만 하루에 여러 번 가져주는 게 중요해요. 꼭 잠들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저 의자에 앉아 눈을 감고 아무 생각 없이 조용히 있는 것만으로도 눈이 회복되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이런 쉼의 순간을 더욱 효과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손바닥 찜질을 함께 해보는 것도 좋아요. 손을 비벼 따뜻하게 만든 다음 살포시 눈 위에 올려놓는 방식이에요. 이때 손바닥은 피부에 직접 닿기보다는 눈을 감고 손등이 눈 위에 가볍게 놓이도록 해주세요. 온기가 눈 안 깊숙한 곳까지 전달되어 피로를 녹여주고 혈류순환을 원활하게 만들어줘요. 이 간단한 습관을 아침과 저녁 또는 눈이 뻑뻑할 때마다 해주면 눈의 피로가 확연히 줄어드는 걸 경험할 수 있어요. 눈 주변 근육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운동도 함께 해보면 더 좋죠. 방법은 어렵지 않아요. 눈을 좌우로 천천히 움직였다가 위아래로도 천천히 움직이고 마지막으로 원을 그리듯 크게 돌려주는 거예요. 이 모든 동작을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눈 안쪽 근육이 하나하나 움직인다는 느낌으로 해주는 것이 중요해요. 눈의 움직임은 단순히 보기 위한 기능뿐 아니라 뇌와 연결된 신경과도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런 간단한 운동만으로도 머리가 맑아지고 정신이 안정되는 효과를 느낄 수 있어요. 눈을 위한 작은 명상도 눈 건강을 회복시키는 데 큰 도움이 돼요. 조용한 공간에서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는 호흡을 반복해 보세요. 이때 눈 안쪽을 따뜻하게 상상하면서 빛이 눈을 부드럽게 감싸는 느낌을 가져보는 것도 좋아요. 이런 상상은 실제로 눈 근육을 이완시키고 긴장을 풀어주는 데 도움이 돼요. 몸이 편안해지면 눈도 따라 편안해지고 마음도 조용해지니까요. 짧은 시간이라도 이런 정적의 순간을 매일 만들어주는 건 눈 건강뿐 아니라 전반적인 삶의 질을 높이는 데도 중요해요. 그리고 잠을 자는 시간도 눈 건강의 핵심이에요. 밤이 되면 눈은 하루 종일 받은 빛과 정보로부터 스스로를 회복하려고 해요. 그런데 그 시간에 또 화면을 보고 있거나 불빛 아래에서 생활하면 회복할 기회조차 주지 않는 셈이죠.
특히 밤 10시에서 새벽 2시까지는 성장 호르몬이 가장 활발하게 분비되는 시간이자 손상된 세포가 복구되는 골든타임이에요. 이 시간을 놓치면 눈의 회복력도 떨어지고 시력 저하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루 중 그 시간만큼은 꼭 숙면을 취하도록 노력해야 해요. 깊은 수면을 위해서는 침실의 환경도 신경 써야 해요. 밝은 조명, 깜빡이는 전자기기, 시끄러운 소음은 모두 눈과 뇌를 긴장 상태로 유지시켜서 잠을 방해해요. 가능한 어둡고 조용한 공간에서 휴대폰은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두고 자는 것이 좋아요. 이렇게 하면 눈도 뇌도 편안히 쉴 수 있어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눈이 개운하지 않고 무겁다면 바로 전날 밤의 수면의 질을 돌아봐야 해요. 눈이 상쾌한 아침을 맞이하면 그날 하루도 훨씬 더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어요. 식사에서도 눈 건강을 위한 소소한 실천을 이어갈 수 있어요. 아침에는 가볍게 반숙 달걀과 블루베리, 따뜻한 들기름을 곁들인 밥 한 공기 정도로 시작해 보세요. 이렇게만 해도 루테인과 안토시아닌, 오메가 지방산 같은 좋은 성분들을 하루에 자연스럽게 섭취할 수 있어요. 점심에는 녹황색 채소가 풍부한 반찬, 저녁에는 단삼차나 인삼차 한 잔으로 마무리하면 눈과 몸이 모두 편안해져요. 이처럼 인공적인 보조제가 아닌 자연 그대로의 재료들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눈 건강을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이 돼요. 또한 눈 건강을 위해 지켜야 할 식사 원칙 중 하나는 가볍게 먹되 꾸준히라는 거예요. 과하게 먹는 습관은 오히려 몸의 순환을 방해하고 눈에 필요한 영양이 제때 도달하지 못하게 만들 수 있어요. 소화에 부담을 주지 않는 식사, 가공이 적은 식품을 중심으로 구성된 식단이 눈 건강에도 좋고 전신 건강에도 도움이 돼요. 그리고 식사할 때 따뜻한 물이나 차를 함께 마시면 음식물이 잘 흡수되도록 도와주고 눈에 필요한 성분이 더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어요. 이 모든 방법은 복잡하거나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작은 실천을 매일 반복하는 거예요. 매일 눈을 감고 쉬는 시간, 손바닥 찜질, 눈 운동, 자연식 위주의 식사, 숙면을 위한 준비. 이런 것들이 쌓이면 어느 순간 눈이 맑아지고 피로가 줄고 더 또렷하게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돼요. 눈 건강은 단순히 시력을 유지하는 것을 넘어서 삶의 질을 높이고 마음의 여유까지 만들어주는 중요한 요소예요. 그러니 오늘부터, 아니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눈에게 따뜻한 휴식을 선물해 주세요. 눈 건강을 챙긴다는 것은 곧 우리 일상의 리듬을 바로잡는 일과도 같아요. 무언가를 오래 보거나 한 곳에만 시선을 고정하고 있는 습관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눈은 훨씬 편안해질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바쁜 일상 속에서 눈을 쉴 틈 없이 혹사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잊고 지내요. 그러나 눈은 고장 나기 전에는 고장이 난 줄 모르는 기관이에요. 그러다 어느 날 문득 글씨가 흐릿하게 보이고 빛이 번쩍거리거나 눈앞이 뿌옇게 변하면 그제야 불안함을 느끼게 되는 거죠. 이럴 때 많은 분들이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게 영양제예요. 하지만 몸이 진짜 원하는 건 영양소의 양이 아니라 형태와 속도예요. 자연식품을 통해 들어오는 영양소는 천천히 그리고 다른 성분들과 조화를 이루며 흡수돼요. 반면 정제된 보충제나 농축된 영양제는 너무 빠르게, 너무 많은 양이 한꺼번에 들어오기 때문에 몸이 이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할 수도 있어요. 특히 눈과 연결된 혈관들은 아주 가늘고 섬세하기 때문에 영양의 흡수 속도와 균형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이런 이유로 시금치 한 접시에 들어있는 루테인 양이 비록 많지 않더라도 그것이야말로 몸이 가장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형태라고 보는 전문가들도 많아요. 우리가 자연 상태에서 섭취할 수 있는 루테인의 양이 그 정도라는 건 그 정도가 가장 적절한 양이라는 뜻일 수 있어요. 이를 넘어서 과도한 양을 매일 섭취한다면 그동안 익숙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몸이 소화하고 해독해야 하는 부담이 늘어나게 돼요.
그 부담은 결국 간과 소화기관으로 이어지고 몸속 순환이 흐트러지면서 눈에까지 그 여파가 미쳐요. 간에 무리가 가면 눈이 노랗게 변하거나 쉽게 피로해지고 소화기관이 지치면 눈이 뻑뻑하고 시야가 탁해지는 일이 생겨요. 이처럼 눈 건강은 눈 자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신 건강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눈을 건강하게 지키기 위해선 소화와 순환, 면역과 해독이 함께 고려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위한 자연식이라는 표현이 중요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달걀 노른자는 단백질과 함께 루테인과 지아잔틴이 자연스럽게 들어있어요. 노른자를 반숙으로 먹으면 이 성분들이 흡수되기 좋은 상태가 되죠. 들기름은 익히지 않고 생으로 먹었을 때 좋은 지방을 그대로 섭취할 수 있어요. 단삼차나 인삼차는 혈액순환을 도와 눈까지 산소와 영양을 원활히 전달해요. 블루베리는 아침 공복에 먹으면 항산화 작용이 활발하게 작동해 눈과 뇌에 동시에 좋은 영향을 줘요. 하지만 음식만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눈은 피로해지면 금세 신호를 보내요. 가려움, 뻑뻑함, 따가움, 초점 흐림, 이물감 같은 것들이 다 눈이 보내는 위험 신호예요. 이런 신호가 오기 전에 충분한 휴식과 순환을 챙겨야 해요. 예를 들어 식사 후 차 한 잔을 마시며 먼 곳을 바라보는 시간은 단순한 여유를 넘어서 눈과 뇌를 쉬게 해주는 중요한 시간이에요. 화면을 보다가 잠깐 고개를 들어 창밖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눈의 긴장은 크게 줄어요. 더불어 요즘처럼 건조한 환경에서 지내는 시간도 많아졌기 때문에 실내 습도에도 신경을 써야 해요. 눈은 습기에 민감해서 건조하면 쉽게 자극받고 피로해져요. 특히 난방기나 냉방기를 사용하는 공간에서는 눈이 더 빨리 마르고 그로 인해 피로감이 쉽게 누적돼요. 가능하다면 가습기를 사용하거나 젖은 수건을 방 안에 두는 것도 도움이 되고 코로 깊이 숨 쉬는 습관도 눈의 건조를 줄이는 데 도움이 돼요. 이런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모이면 눈 건강뿐 아니라 전신의 밸런스를 회복시키는 데도 큰 역할을 해요. 눈이 건강해지면 표정도 자연스럽게 밝아지고 얼굴빛도 맑아져요. 눈이 피곤하면 눈꺼풀이 무거워지고 인상이 흐려지면서 무기력한 느낌이 들 수 있어요. 결국 눈이 맑고 건강하다는 건 곧 에너지와 활력이 얼굴로 드러나는 것이고 이는 사회적인 인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눈은 생각보다 많은 것을 담고 있죠. 눈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은 결국 우리 삶을 더 편안하게, 더 따뜻하게 가꾸는 일이에요. 너무 무리하지 않으면서 조용히 자신을 돌보는 시간이야말로 눈과 마음 그리고 삶 전체에 쉼을 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어쩌면 눈 건강을 지킨다는 건 나 자신을 아끼는 마음을 가장 잘 실천하는 행동일지도 몰라요. 눈에게도 마음에게도 따뜻한 하루를 선물해 주세요. 눈은 단순히 세상을 보는 감각기관을 넘어 우리 삶의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감정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피로와 스트레스, 건강 상태까지 표현되는 곳이 바로 눈이에요. 그래서 눈이 맑고 또렷하면 사람도 건강해 보이고 생기 있어 보이죠. 반대로 눈이 흐리거나 충혈되어 있으면 그 사람의 기운마저 떨어진 것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이처럼 눈은 우리 몸의 상태뿐 아니라 분위기와 감정까지 드러내는 아주 섬세한 기관이에요. 그렇기에 눈을 돌보는 일은 외적인 관리가 아니라 내면을 함께 돌보는 일이기도 해요. 그리고 그 첫걸음은 나를 위한 작은 배려에서 시작돼요. 눈이 피로하다고 느낄 때마다 그냥 넘기지 않고 눈을 감고 쉼을 주거나 따뜻한 찜질을 해주는 거예요. 눈을 위한 이런 배려가 반복되면 어느 순간 눈은 스스로 회복하는 힘을 갖게 돼요. 그렇게 피로가 쌓이지 않도록 평소부터 자주 돌보는 것이야말로 눈 건강을 지키는 지름길이에요. 주변 환경도 눈에 큰 영향을 줘요. 예를 들어 책상 조명이 너무 강하거나 너무 어두우면 눈의 조절 기능이 과하게 작동해서 쉽게 피로해져요.
특히 블루라이트는 눈에 직접적인 자극을 주기 때문에 취침 전에 스마트폰을 오래 보는 습관은 눈과 수면 모두에 좋지 않아요. 눈이 편안하려면 빛의 색이, 색감, 방향까지도 고려해야 해요. 자연광이 들어오는 시간대에는 최대한 자연광으로 생활하고 인공 조명을 사용할 때는 부드럽고 따뜻한 색의 조명을 선택하는 것이 좋아요. 화장을 하는 분들도 눈 건강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 해요. 아이섀도우, 아이라이너, 마스카라 같은 제품들이 눈 점막 가까이에 닿기 때문에 제품의 성분이나 사용 후 클렌징이 아주 중요해요. 화장 잔여물이 남거나 눈 주위의 유분과 먼지가 눈 안으로 들어가면 쉽게 염증이 생길 수 있어요. 평소 눈꺼풀 주변을 부드럽게 닦아주는 습관도 좋고, 클렌징할 때는 너무 세게 문지르지 않고 부드러운 면솜을 사용하는 것이 눈 자극을 줄이는 방법이에요. 외출 후에는 손을 씻는 것도 중요하지만 손으로 눈을 자주 만지지 않는 습관이 훨씬 중요해요. 손에 묻은 세균이 눈에 들어가면 알레르기나 결막염 같은 염증을 유발할 수 있어요. 눈이 가렵다고 무심코 비비는 행동도 자제해야 해요. 자극을 준다고 해서 눈이 좋아지는 게 아니고 오히려 상처를 내거나 눈 속 혈관이 터지면서 더 큰 문제를 만들 수 있어요. 이런 사소한 행동들이 눈 건강을 지키는데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알고 나면 자연스럽게 행동이 달라질 거예요. 건강한 눈을 위한 실내 습관도 있어요. 실내 공기가 너무 건조하면 눈 표면의 수분이 빠르게 증발해서 안구가 자극받기 쉬워요. 이럴 때는 가습기를 틀어주거나 실내 식물을 키워 습도를 유지하는 것도 도움이 돼요. 실내에서 자주 환기를 시켜주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창문 옆에 앉아서 바깥을 바라보는 습관도 좋아요. 먼 산이나 나무를 바라보면 눈의 긴장이 풀리고 초점을 멀리 맞추는 것이 눈 근육의 유연성을 높여줘요. 눈 건강과 관련해 많이 듣게 되는 말 중 하나가 황반변성이에요. 이건 눈 안쪽의 빛을 받아들이는 부분이 손상되는 질환인데 나이가 들수록 위험성이 커지는 만큼 미리 예방하는 것이 중요해요. 황반변성은 유전적인 요인도 있지만 생활 습관과 식습관의 영향이 더 크다고 알려져 있어요. 특히 흡연과 고지방 식단, 과도한 자외선 노출 등이 그 위험을 높인다고 해요. 그래서 햇볕이 강한 날에는 챙이 넓은 모자나 선글라스를 써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하지만 이 모든 노력보다 더 중요한 건 꾸준함이에요.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습관을 실천해도 며칠 하다가 그만두면 효과는 금방 사라져요. 눈은 한번 나빠지면 되돌리기 어려운 기관이기 때문에 꾸준한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해요. 매일 조금씩 꾸준하게 눈을 위한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특별한 장비나 비용이 들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루에 몇 번 눈을 감고 따뜻한 손으로 눈을 감싸주는 일. 그것만으로도 눈은 우리가 자신을 돌보고 있다는 걸 느끼게 돼요. 마지막으로 눈을 위해서라도 마음을 편안히 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해요. 걱정이 많고 긴장한 상태에서는 눈도 따라 굳어지고 피로가 더 빨리 쌓여요. 반대로 마음이 안정되면 눈도 차분해지고 시야도 더 넓고 맑게 느껴져요. 눈은 몸의 창이면서 마음의 거울이기도 해요. 그러니 눈을 쉬게 하는 일은 단지 감각을 쉬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독이고 나를 돌보는 아주 깊은 시간이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눈을 위한 하루는 아주 작은 실천들로 충분히 채워질 수 있어요. 아침에는 햇살을 눈으로 받아들이며 하루를 시작하고 따뜻한 차 한 잔과 함께 창밖 먼 곳을 바라보며 눈 근육을 깨워주는 거예요. 식사 때는 채소와 달걀, 블루베리 같은 자연 식재료로 눈과 뇌에 좋은 영양을 공급해주고 일상 중간중간엔 눈을 감고 쉬는 시간과 간단한 눈 운동으로 눈에 쌓인 긴장을 풀어주는 거죠. 잠자리에 들기 전엔 따뜻한 손바닥으로 눈을 감싸고 조용히 호흡을 정리하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습관까지. 이 모두가 하루를 건강하게 이어주는 눈의 루틴이 돼요.
또 하나 중요한 건 눈 건강은 절대 혼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건강한 눈은 건강한 몸에서 비롯되고 건강한 몸은 바른 생각과 평온한 마음에서 시작돼요. 눈이 피곤하다고 느낄 때 혹은 시야가 흐려진다고 느낄 때 단순히 물리적인 원인만 생각하지 말고 마음의 피로도 함께 돌아봐야 해요. 스트레스가 많은 날에는 눈도 더 쉽게 피로해지고 평소보다 더 건조하거나 민감해질 수 있어요. 마음이 복잡할수록 눈의 초점도 잘 잡히지 않는 경험 누구나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조용한 음악을 틀어두고 눈을 감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꼭 필요해요. 그 시간은 눈을 위한 쉼이자 마음을 위한 휴식이에요. 우리 몸은 조용한 시간을 통해 회복되고 눈도 그 속에서 스스로를 회복할 수 있어요. 아무 자극 없는 정적 속에서 눈은 비로소 다시 맑아지고 또렷해질 수 있는 힘을 얻어요. 이런 회복의 리듬을 매일매일 쌓아가면 어느 순간 눈의 피로도 덜 느껴지고 뿌옇던 시야도 조금씩 맑아지는 걸 실감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눈을 바라보는 일도 눈 건강에 특별한 작용을 해요. 따뜻한 시선, 편안한 웃음, 진심 어린 눈빛은 눈에도 감정에도 좋은 자극이 돼요. 우리가 웃을 때 눈꼬리가 올라가고 기쁠 때 눈이 빛나고 안심할 때 눈이 편안해지는 이유는 모두 연결돼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눈을 위한 최고의 치유는 어쩌면 사랑과 따뜻함을 느끼는 일이 아닐까 싶어요. 그렇게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미소 지을 수 있는 시간이 자주 있었으면 좋겠어요. 눈 건강을 위해 자연식과 습관, 휴식을 챙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무 조급하지 않아야 해요. 눈은 천천히 회복하는 기관이에요. 오늘 먹은 음식이 바로 내일 눈을 변화시키진 않지만 오늘의 식사와 생활이 눈이 미래를 만들어간다는 걸 잊지 마세요. 조금씩 바꾸고 매일 반복하면서 나중엔 눈이 스스로 빛을 회복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오늘 하루 눈이 피로하다고 해도 괜찮아요. 지금부터 조금씩 천천히 눈에게 따뜻한 시간을 건네주세요. 마지막으로 눈을 위한 한마디를 남긴다면 눈은 당신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대로 담아내는 창입니다. 세상을 맑고 따뜻하게 보려면 그만큼 눈에게도 맑고 따뜻한 시간을 선물해줘야 해요. 복잡하고 지친 하루 속에서도 잠시 눈을 감고 나 자신과 눈이 마주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 짧은 쉼이 내일의 시야를 바꾸고 삶의 방향까지도 달라지게 만들 수 있어요. 눈은 단지 보는 기능을 넘어서 삶의 방향을 지시하는 나침반이 되어주기도 하니까요. 눈을 맑게 한다는 건 삶을 맑게 하는 일이기도 해요.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눈이 좋아할 만한 삶을 시작해보세요. 그 안에 식사도, 쉼도, 감정도, 환경도 모두 담겨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작은 변화가 쌓일 때 더 밝고 선명한 세상이 눈앞에 펼쳐질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 빛을 오래도록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마칩니다.